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6회 문덕수 문학상과 제39회 시문학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축사를 함동선 현대시인협회 현이원 의회 의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19 코로나의 그 우울증에 걸려서 이 예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문덕수 문화상 수상식과 시문화 문화상을 하는데 이 초촐한 자리가 오히려 우리의 그 우울증을 가진 듯해서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오늘 상을 받으신 세 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문학상 수상자의 그 축사를 김규화 심산문학진흥회 이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시문학상은 금년에 제39회예요. 한동안 한 6, 7년 전에 한동안 쉬었습니다. 경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쉬었는데, 다시 아무래도 부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시작한 지가 지금 한 5년? 6년쯤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분들이 수상을 하게 되어서 저는 참 기쁘고, 좋은 시상식이 되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문덕수 문학상 재정 취지 및 경과 보고를 김철교 본회 상임 이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한국 문단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고 대전 현충원의 영면에 드신 심산 문덕수 선생님의 출연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심산문학진흥회 소개는 팜플렛 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재단의 주요 사업은 매년 12월 첫째 월요일에 문덕수 문학상과 시문학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시문학 아카데미를 통해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에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금요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발표된 원고는 월간 시문학에 게재되며 새로운 시론 탐구라는 단행본으로 계속 발행해 왔습니다. 제1집과 제2집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행하였고, 금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3집을 발행하였습니다. 문덕수 문학상은 각계의 추천을 받아 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본심에 회부하고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본심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 분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등단 20년 이상인 시인 및 시평론가 중에서 최근 5년간 출간한 작품집을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당연직으로 본 재단 이사장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전년도 문학상 수상자, 그 다음에 외부 인사 2분입니다. 외부 인사 2분은 시문학사와 전혀 연관이 없는 분 중에서 위촉하고 2년마다 다른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함께 실시하는 시문학상도 문덕수 문학상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예심과 본심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시문학상의 경우 등단 20년 이하인 분들을 원칙으로 최근 이내의 작품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문학 출신 시인들에게 치우치는 경향을 차단하기 위해 시문학 출신과 비시문학 출신으로 구분하여 각각 한 분씩 시상합니다. 두 상 모두 문덕수 선생의 문학상 제정 정신에 따라 문학상의 권위를
누구나 인정하고 수상자의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매년 9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매년 9월 말까지 적합한 시인 혹은 시평론가를 그 저술 작품과 함께 시문학사에 이메일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앞으로 더욱 문학상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6회 문덕수 문학상을 수상하시는 이양하 시인님과 제39회 시문학상을 수상하시는 이솔 시인님 그리고 이호장 시인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평을 김철교 상임이사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유성호 교수님께서 입시 출제로 관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심산 문덕수 선생은 홍익대학교 교수, 국제팬클럽 한국본부회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이사장,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등을 역임하시면서 한국문화의 중흥과 세계화에 독보적 기여를 하신 문학사의 거목이다. 195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이래 한국시의 발전에 기여를 하셨고 한국 모더니즘 시연구 등의 역조를 통해 이론적 탐색도 지속하셨다. 1965년부터 시문학을 통해 많은 시인들을 배출하셨고 시의 담론적 진경에도 양도할 수 없는 역할을 하셨다. 이처럼 소중한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문학상이 제6회 수상자를 내게 되었다. 특별히 올해는 선생이 별세하신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상이라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 생각된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이양하 시인의 캔버스에 세우는 나라는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원로 시인의 역량과 자산을 유감없이 느끼게 해준 가편들을 모은 집성이다. 이양하 시인의 시쓰기는 삶과 사물의 심층을 들여다보는 근원적 원리로 등극하면서 성찰과 그리움의 과정을 바탕으로 삼으면서 거기에 사물과 사람과 풍경을 눌러 담은 고전적인 상상력을 보여주었다. 삶과 죽음, 유목과 정착이라는 시쓰기의 결실을 안아들이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담시집이라는 스스로의 명명처럼 삶의 현실과 초월 양상을 풍요로운 서술성으로 드러내 주었다. 이번 수상이 시인의 오랜 시력에 상응하는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 특별히 이양하 시인은 언어의 안정감과 삶의 세부적 국면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제시하는 역량이 남달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균질적이고 지속적인 시선으로 삶에 대한 따뜻한 관찰과 서늘한 이미지를 담아내면서 자신의 시세계를 한 차원 도약시키는데 성공하였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수상자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하여 다양하고도 단단한 서정과 인식으로 서정적 정감과 심리적 언어의 정점을 보여준 이번 세계를 디디면서 한국시의 커다란 진경을 보여주기를 마음 깊이 기대해 맞이하는다. 심사위원 박진환, 신규호, 김규화, 이승원, 유성호 글 이상입니다. 문덕수 문학상 심사평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문학상 심사평은 대독 선생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39회 시문학상 심사기 제39회를 맞아 시문학상은 그동안 한국 문단에 역량 있는 시인들에게 줄곧 수여됨으로써 이분들의 창작 생애의 중요한 지표가 되어 주었다. 이번에 후보로 올라온 분들 역시 개성적이고 탁월한 성과를 꾸준히 이어온 분들이었는데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들을 읽어가면서 오랜 토론 끝에
수상작으로 이솔 시집 첼리스트를 위한 기도, 이호장 시집 청관녀의 달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솔 시인은 삶에 편재하는 소각함을 넘어서면서 존재론적 결기를 완성해가는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었다. 투명성과 진정성을 아울러 담고 있다고 판단하여 수상작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제 독자들은 이솔 시인의 감각과 사유의 순연함이 일렁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언어의 저류에 흐르는 정서의 구체화 감각의 선도가 삶의 활력과 슬픔을 한몸으로 노래하게끔 해주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시인은 구체적 실감을 통해 심미적 공감을 우선적으로 견지해야 접근 가능한 세계를 일괄되게 구축해 간다. 이 점 시문학상 수상자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되었다. 이호장 시인은 시인 자신이 활달하게 설계해 놓은 한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일종의 인물지 성격으로 구체화해 놓았다. 전체적으로 시인의 개성적인 역사적 상상력과 잘 짜인 시상, 그리고 자연스레 발화되는 언어적 흐름이 품격을 높였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언어적 구체성과 역사적 인물들을 향한 마음 너비가 감동적 순간을 품은 작품들이라고 판단되었다. 치밀한 역사적 전언과 함께 언어적 친화력과 인간의 삶에 관한 보편적 사유를 결합하였다고 보았다. 이 점 시문학상 수상자로서 매우 개성적인 엄역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되었다. 결국 두 분 시인의 작품집은 고유한 경험을 자산으로 삼으면서도 오랜 창작 시간을 깊숙하게 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스스로의 경험적 구체성에 정성을 들이고 있고 삶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근원적 서정을 거기에 얹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다가온 세계였다. 이솔 시인과 이호장 시인 역시 이 순간이 삶에서 빛나는 기억이 되리라고 믿는다. 이분들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기대하면서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더욱 깊은 미학적 진경으로 나아가기를 고대 헤매지 않는다. 심사위원 박진환, 신규호, 김기화, 이성원, 유승호 글. 다음 순서로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이향아 선생님과 시상식은 한동선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문덕수 문학상 시인 이향아, 위 사람은 한국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이번 시집 캔버스에 세우는 나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심산문학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제6회 문덕수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와 부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7일 재단법인 심산문학진흥회 이사장 김규화. 이것도 상금. 다음은 이솔 선생님의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시문학상 시인 이솔, 윗분은 제39회 시문학상의 시집 첼리스트를 위한 기도가 수상작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상패와 부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7일 월간 시문학사 대표 김규화, 한동선 선생님께서 시상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걸이. 아니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축하합니다. 네, 선생님 요거 목걸이, 긴 목걸이. 네. 그 다음에 콧다발. 앉습니다. 다음은 이호장 시인께서 수상을 하시겠습니다. 시상에는 함동선 평의원의회 의장이십니다.
신문학상 시인 이오장, 윗부는 제39회 신문학상의 시집 청간녀의 달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패와 부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7일 월간 신문학사 대표 김규화. 그러면 다음은 오늘 수상자이신 이향아 선생님께서 먼저 수상 소감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상을 받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조금만 크게 얘기하시죠. 더구나 심산 문독수 문학상을 받게 되어서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문독수 선생님께서 가신 지도 온 8개월이 9개월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날 3월 13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카렌다를 보면서 13일이 금요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려나? 그리고 조금 후에 문자로 선생님이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제가 13일이 금요일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선생님을 처음 배운 것은 1973년 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문학 교수로, 문단에서는 시인이요 문학 평론으로 항상 선두를 달리셨던 선생님. 시문학을 발행하셔서 수많은 문학인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닦을 수 있는 앞뒷 마당을 닦아주신 선생님. 예술로서의 문학이나 학문으로서의 문학이건 두루 통달하셨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뵐 때마다 책을 읽고 계시거나 작품을 쓰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을 배운 지는 참 오래되었지만 뵐 때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언제나 선생님은 어렵기만 했습니다. 미루다가 김규하 시인을 졸라서 점심이라도 같이 좀 대접을 하고 먹을까 연락을 하면 선생님은 언제나 6,000원짜리 쌈밥집을 향해서 앞장을 서서 걸으셨습니다. 선생님의 생활은 이렇게 항상 검소하시고 그리고 엄격하셨습니다. 문학을 대하는 시선도 그만큼 예리하고 엄중하셨습니다. 그러한 선생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되어서 저는 더 기쁩니다. 반세기 넘게 시를 써왔지만 요즘은 내가 지금까지 써왔던 것이 정말 시인가? 시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받은 이 상으로서 저는 많은 자신감을 얻어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앞에서 5분이 받으셨는데 그 훌륭하신 분들이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은 오래오래 지속될 것인데 제 뒤에 받게 될 시인들에게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뛰어나서 상을 받는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부축하셔서 힘을 주고 더 잘 쓸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초에 시작한 역병이 심해서 오늘 이렇게 신문학사에서 단촐하게 저희들끼리 수상하고 시상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초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매우 오붓하고 정겹습니다. 심산문학상을 받았으므로 선생님을 닮도록 노력하고 더 치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인문학 수상자이신
이선선 시인께서 수상소감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순간이 가장 빛나는 기억의 한 장면이 될 것을 다시 막 마음속으로 느끼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쌀쌀함 속에서 따스한 물 품은 그런 겨울을 제가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전보다. 그런데 그 겨울 속에서는 봄을 찍고 나오는 파릇한 새 힘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또 좋아졌습니다. 여고 3학년 때 모윤축 시인께서 행렬이 지나간 뒤가 시제였습니다. 그런 그 시를 보고서 살아있는 먼지를 그렸다고 이렇게 평을 해주셨고 제가 그런 시의 씨앗을 그때부터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정생활하고서 1차 교직생활을 접은 후에 그 시쓰기 공백기를 접고서 드디어 2001년 월간 시문학을 통해서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문덕수 선생님을 만나셨는데 문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책 속에서 원고를 쓰시면서 우리들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시를 쓰는 시인들이 나태해지거나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쓰는 것에 경종을 울리시고 격려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멀고 높은 심선 선생님의 그 정신을 계속 따라가며 시문학을 사랑하고 훌륭한 시에 바쳐서 6권의 시집을 내고 정진하는 사세로 시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고 있는 지금 이 신문학서 가장 중심부에 선생님께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를 보면서 아직 그 호흡이 살아있는 이 자리의 의미가 정말 가슴 벅차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39회 시문학상 시상식에서 시문학 역사의 뿌리를 새겨보면서 지난 시간 철없는 사유들을 순수하고 포장하고 이제 시를 좀 쓰는 마음으로 좋은 시를 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큰 마음으로 시문학 시인으로서 자존감과 당당한 평가로 서겠습니다. 문학의 큰 물줄기에서 더 큰 원동력을 받아 본줄기로 다른 물줄기까지 아우르는 큰 물결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노고와 애정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면서 제상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인은 시와 함께 살아간다. 시가 없는 시인은 시인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에 갇혀 진정한 자아를 보지 못한다. 문덕수 시인께서 생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는 결국 자신의 다른 모습이고 내가 외면하고 싶은 내 안의 다른 존재일 것입니다. 때로는 사물의 반대편에 서서 괴물로 드러나거나 좀비가 되어 보지 못한 세상을 드러나게 하는 이질적인 존재로 각인되기도 하지요. 즉 본질과 실존의 경계를 가르는 나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 가장 큰 본성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시인은 자신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물이나 보이지 않는 대상까지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랑은 시의 한계를 뛰어넘어 죽음보다 강하고 끝없이 갈망하게 하여 가끔 시의 본성을 잊게도 합니다. 시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후 시인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혀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늘 내 안에 누가 있어 이토록 끊임없이 나를 다그치는가 하는 의문뿐이었습니다. 불쑥불쑥 생각하지도 못한 말을 하게 되고 보이지 않던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등 늘 허상에 갇히게 되는 것들은 큰 문제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긴 고민이었지만 결코 풀지 못한 채 아직 헤매고 있습니다. 남보다 늦은 나이에 등단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의문을 풀기 위한 몸부림으로 시를 써왔지만 문덕수 선생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작품은 구별됩니다. 전에는 꿈꾸던 어떤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후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존재를 발현시키려는 의도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그 존재를 찾기 위하여 허상을 그려내고 있지만
찾지 못한 존재, 한낮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그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시의 본성은 사랑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그 무엇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정하여 주신 심사위원님들과 시문학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앙성 순서라서 오늘 원래 신앙성 하실 분이 따로 계셨었는데 다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상하신 분들이 자작시를 낭송을 하겠고 그 다음에 신삼문덕수 선생님의 시를 김혜빈 시인이 낭독하겠습니다. 얼굴 1 문덕수. 네 얼굴이 없으면 내 얼굴도 없다. 얼굴 앞에서만이 얼굴은 환히 드러난다. 어떤 얼굴은 기쁨이 충만한 서로의 창문, 어떤 얼굴은 따뜻한 서로의 흉벽, 어떤 얼굴은 번갈아 앞뒤를 밀고 혹은 이끌고, 어떤 얼굴은 서로의 태양이 된다. 네 얼굴 속에서 잠자는 무수한 얼굴들, 네 얼굴을 에워싼 무수한 얼굴들. 그리하여 서로의 얼굴을 살피고 더듬고 서로 받들고 기대다가 마침내 서로의 무덤이 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새에 바뀌어 버렸다. 하늘이 분배한 녹을 지키듯 우리는 아무런 불평도 없이 바뀐 자리에 복종하였다. 칭기스칸이 말을 몰아 들을 달릴 때 회오리 내지르던 말울음 소리, 바람은 제 몸을 베어내며 비명을 지른다. 그가 한번 지나가면 언덕 하나 생기고 다시 언덕 하나 없어지는 사막. 나뭇잎이 떨어질 때 빨랫줄이 뒤집히고 표류하는 어선의 찢어진 도폭에 바람은 참았던 고백, 진노는 통곡, 귀목은 절규를 토해낸다. 그럴 거야. 그렇겠지. 예산 일은 아니야. 아무도 아니라고 하지 못했다. 바람은 지나가고 우리들만 남았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솔 수상자님께서 해풍이 휘파람 소리로 파도 친다를 낭송하시겠습니다. 태풍이 휘파람 소리로 파도 친다. 이솔. 바다에 꽂힌 주상절리 암석, 베일 듯 바람과 햇빛으로 날이 선 암석, 바다가 품은 은장도 오랜 해풍으로 살아서 있는 흰 목걸이 독수리의 크고 무거운 날개가 암석 위로 휘돌아 떠오른다. 바닷물을 발끝에 튀기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파도는 암벽을 두드리며 틈새로 스며내린다. 꼿꼿한 기상으로 바다 깊숙이 뿌리내린 잡티 없는 주상절리의 기둥은 파도가 쓸어내려도 더 가벼워지는 호흡이다. 독수리는 기둥으로 선 암석의 이야기를 먼 설산의 봉우리 위에 걸고 끝없는 바람의 벌판에 흘리고 날개에 가볍게 원을 그린다. 암석의 앞자락에 품은 파도의 노래를 그 모습 그대로 가슴 깃털에 묻고 먼 하늘로 간다. 오랜 파도와 해풍이 암석을 휘파람으로 지킨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장 시인이 신앙독을 하겠습니다. 천관녀의 달 20번째 정읍 안악내. 달빛에 퍼져가는 풀벌레 소리가 타래로 엮여 가슴을 조여옵니다. 저렇게 굽슬픈 소리 누구에게 배웠을까? 배틀에 앉아 님 부르는 소리
풀벌레들이 그렇게 들었나 봅니다. 아이는 자장가 삼아 잠들었는데 삼아놓은 비투리는 윗목에 자리 잡아 발가락에 걸고 씨름 마시던 모습 그대로 보여주네요. 지고 가신 닭종이는 어느 집에 펼쳐두고 어디쯤에서 쉬고 계실지, 그곳에서도 저 달은 훤하겠지요. 달 속에 이내 모습 보이거든 둘러보세요. 창문 활짝 열렵니다. 떠나신 지 수 3일, 날마다 보름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시던 그날부터 조이던 가슴을 오늘 밤엔 활짝 풀어도 괜찮겠지요. 오시는 그때까지 배틀에 앉아 달빛 칭칭 감아 어두운 고갯마루에 펼쳐 놓으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순서를 마쳤는데요. 각자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함동선 오늘 그 시상자로 오셨는데 함동선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학의 집은 아마 이 시문학사보다 더 춥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갑니다. 하고 또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굉장히 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았었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가는데, 오늘 이렇게 초촐한 수상식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가 또 색다른 이 코로나19의 다른 경험을 하게 돼. 이런 우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나는 이런 생각을 갑니다. 다시 한번 오늘 상을 받으시는 세 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규화 이사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얘기나. 네. 아니요, 할 말이 특별히. 네. 하여튼 세 분 참 마음 깊이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미안한 것은 이 협소한 데서 단촐하게 별로 다른 문인들 하객도 없이 이렇게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괜히요. 미안 않고 그러나 앞으로는 시상식을 항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맞아. 그러나 시문학사에서 시상식을 한 것은 역사적으로 예. 처음이니까 예. 아마 마지막이 될지도 의미가 더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분들의 주인공이 여기 우리 앉은 분들이니까 수상자들이 특히나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뜻깊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 축하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